전세권. 자, 일단 이 전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전세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생각하자 그랬어요. 아파트 전세 같은 건 전세권 등기 거의 안 하죠. 임대차입니다. 반면에 지금 보는 전세권은 전세권 등기가 되는 물권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관계인데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린다 그랬어요. 구별해야 돼. 민법상 전세권이란 첫째,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두 번째,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서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타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거리를 용익물권이라고 그랬고요. 타인 물건을 경매에 넣어서 자신 돈을 우선 회수하는 걸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격을 주된 성격으로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갖고 있는 이런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특징, 타인 부동산을 사용식하죠. 그러니까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죠. 토지전세권, 건물전세권 두 개가 있습니다. 단 303조 2항에서는 명확하게 뭐는 제외, 농경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 일동건물 전부 또는 일부, 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입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줬다가 교부, 반환받는 금전기타 물건을 말하는데요. 돌려받아요? 왜 주냐의 문제예요. 기능 세 가지 중 세 가지. 첫째,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돈입니다. 믿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수수라고 합니다. 돈 빌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전세금에 이자가 있죠. 이 이자를 설정자가 수취하여 사용료에 충당합니다. 전세금의 이자는 부동산 사용 대가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에는 전세금만 규정이 있지 뭐 지료라든가 이런 거 규정이 없어요. 사용 대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세 번째가 예를 들어 갑소유 건물을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사용수익하다가 을이 귀책 사유로 멸실시키거나 훼손시켰어. 갑은 손해배상 받아야 되지요. 이때 그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을 충당하게 됩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돈을 보증금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보증금.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전세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해야 돼요. 반드시 지급해야 돼. 303조 법에서 아예 명확하게 전세금을 지급하고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거를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게 뭐예요? 직접 건네준다, 통장으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이유는 기존에 만약에 전세권자가 설정자의 기존에 채권을 갖고 있었다면 요거를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름이라고 합니다. 뭘 대신한다를 뭐라 한다? 가름. 자, 이런 경우 갑소유 땅이 있고요.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차. 그러면 을에게는 토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의리가백에 보증금을 1억을 줘놨다. 근데 이 상태에서 땅이 경매가 됐을 때 혹시라도 갑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못 갚아서 땅이 경매가 됐을 때 이 임차인은 그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 1억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른 저 보증금을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채무자 소유 목적물을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를 뭐라 했어요? 담보 물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합니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채권에 불과해요. 담보 물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어른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권도 없고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땅이 경매가 되면 어른 선순위 권리자들이 다 배당받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하고 평등하게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갑이 다른 데서 돈을 못 갖고 쪼이고 있고 막 그럼 불안하겠죠. 그렇죠? 혹시라도 땅이 경매되면 1억을 날리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래서 을은 갑을 찾아가가지고 갑에게 야, 나 전세권 등기해달라. 그랬더니 갑이 알았다.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했네. 그럼 을은 뭘 취득해요? 전세권이라는 걸 따로 취득하죠. 그런데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반드시 갑에게 뭘 줘야 돼? 전세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주라 그러면 별도로 돈을 줘야 돼요.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주고받으라 그러면 을은 전세금을 따로 줘야 돼요. 그런데 이미 준 게 있죠.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세금은 반드시 주되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의 보증금 1억 채권 이거를 전세금 지급에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해요. 두 가지가 전세금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에 관계하고요.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누가 전세금을 돌려줄 것인가. 전세금 증감 청구 이런 것들이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전세금이라는 게 이런 거다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예? 세 번째, 전세권의 취득 역시 두 가지 방법.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은 별거 없어요. 상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사망을 하게 되면 전세권 어떻게 돼요? 속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세권이란 말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권리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을은 갑에게 뭘 준 게 있어요? 전세금 준 게 있죠. 따라서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고 갑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쵸?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한 취득 중에서 전세권자가 사망을 하면 전세권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상속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까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두세요. 자, 전세권은 법률 행위한 취득이 중요해요. 전세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계약을 일단 해야 되죠. 두 번째, 이 계약은 부동산 물권에 관한 법률 행위예요. 따라서 뭐가 필요해요? 등기. 그래서 아까 전세권 등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전세금 지급해야 되죠. 이게 법률 행위한 전세권. 법률 행위.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갑이 을에게 이 부동산을 인도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인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지요. 우리 186조에서도 봤지만 부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등기만 하면 됐지 인도까지는 필요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적물 인도 요거는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법률행위한 성립 3개 계약, 등기, 전세금 지급 됐죠? 그리고 기다리던 애타게 기다리던 이게 나왔어요. 존속기간 및 갱신. 그리고 전세권은 특히 달달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312조, 313조.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312조 1항에서 최장 10년이에요. 최장 10년이 뭐예요? 10년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당사자가 기간 정할 때 최장 10년. 이 항에서 아까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죠. 그 중에 건물 전세권만은 무슨 전세권? 건물 전세권만은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만은 최단 1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최단 1년. 문제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특히 건물 전세권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문제가 생겨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지상권에서 최단이 있었죠. 기간 정하지 않으면 그 최단기간이 기간이 됐죠. 법에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뭘 먼저 비교하시냐면 361페이지를 가면 하단에 312조 2항이 있습니다. 그 조문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둔 채 요렇게만 넘기세요. 요렇게. 몇 페이지까지 넘기냐면 아이고야. 에이. 578페이지. 578페이지를 가면 존속기간의 보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 거기에 보면 4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몇 년? 2년이라고 되어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 참 이게 593페이지를 가보세요. 593페이지를 가면 네모번의 임대차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기간이에요. 그 상가 건물 임대차에는 뭐라고 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 건물은 공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년 또는 1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312조로 돌아와 보세요. 312조 2항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가 없지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없으니까. 아까 주인법이나 상위법은 분명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지상권도 기간 정하지 않으면 뭐 30년을 본다, 15, 못을 박아놨어. 그런데 전세권은 없단 말이죠. 없으니까 전세권은 한 장을 넘기세요. 313조로 가는 거예요. 토지 전세권이든 건물 전세권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고 따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리고 6달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1년으로 보다 큰일 납니다. 건물 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만 1년으로 봅니다. 됐죠? 정확하게 좀 기억하. 312조 1항 2항과 313조. 313조 소멸 통고 6달 지나면 소멸한다. 그 다음에 갱신 312조 3항 약정갱신. 전세권은 갱신할 수 있다. 기간은 10년 넘지 못한다. 그죠? 기간은 전항기간 넘지 못한다. 일항기간 넘지 못한다. 약정갱신이고요. 그 다음에 4항 법정갱신. 그런데 요 법정갱신도 건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건물 전세권 하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전에 312조 2항 최단기간 1년도 건물 전세권에만. 법정갱신도 건물 전세권에만. 그러니까 요 두 놈은 토지 전세권에는 적용이 안 돼요. 건물 전세권에만. 312조 2항과 312조 4항은 공통적으로 건물로 시작을 하죠. 건물 전세권만. 그리고 요 법정갱신 요건, 이게 좀 거지 같아요.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기 위한 요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토지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막 아니가 자꾸 나와서 머리가 터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요 5달 동안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갱신을 거절하겠다. 또는 전세금을 올려라. 안 올리면 거절하겠다. 이따위 통지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 갱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정자 입장에서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돼? 막으려면 통지를 해야 돼. 언제? 요 사이에 통지를 해야 갱신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이 된다 그랬으니까 갱신을 막으려면 요 기간 사이에 통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통지를 하지 않아서 갱신이 되면 조건은 이전의 전세권과 조건이 동일하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기간에 정함이 없으니까 다시 313조가 적용이 돼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아까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통고 자체가 제한이 되기는 해요. 그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 조문만 정확하게 기억하자. 아시겠죠? 312조와 313조를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봐도 헷갈립니다. 봐도 헷갈리니까 자꾸 봐주셔야 돼요. 5번째, 전세권의 효력. 일단 가장 기본이 뭐예요?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의무가 들어있어요. 무슨 의무? 용도에 따라 제한이 있죠. 그냥 사용수익하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이에요. 그래서 사용수익은 권리고요. 이건 권리고요. 용도에 따라는 의무예요. 왜 의무라고 해석하는가? 자, 임야 전세권자는 임야니까 나무 심어야 되죠.
근데 있던 나무도 뽑아버리고 펜션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도에 따라 사용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311조에서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거 형성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설정자가 전세권을 소멸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수익은 권리고요. 용도에 따른 의무가 된다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313조 기억하세요.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청구라고는 되어 있으나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두 번째, 물권이죠. 물권적 청권 인정되겠지. 세 번째, 예컨대 토지 전세권자와 옆 토지 소유자 사이에 충돌이 났어. 상린관계 적용돼야지요. 네 번째, 아까 지상권에서 지상권 지료약정이 있을 때 지료 증감 청구라는 게 있었죠. 똑같아요. 전세금 증감 청구가 있어요.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을 때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세권에는 하나가 추가가 돼요. 뭐가 추가되냐? 요 증액만 제한을 해요. 지상권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전세권에서만은 증액은 제한을 해요. 감액은 제한이 안 돼 있고. 어떻게 제한이 되나?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 초과해서 증액 청구할 수가 없고요. 계약을 하거나 증액을 한 후 1년 내에는 재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주택임대차 가면 또 나와요. 똑같은 게. 어쨌든 전세권에도 전세금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증액만은 뭐 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다. 네? 다섯 번째, 전세권 양도 등이 나오죠. 갑소유 땅이 있고 이 땅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권 그러면 하나를 더 생각하자. 뭐 전세금 반환, 채권. 자, 이 상태에서 을은 전세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근데 이때 전세권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뭐도 팔리는 거다? 이것도 같이 팔리는 거예요. 전세권만 팔아먹는 거 절대로 안 돼요. 뭐도 같이 파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두 번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있다. 그래서 전세권에 뭐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그래서 아까 지상권 저당권이라는 게 있었고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세권자는 이 땅을, 목적물을 임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전전세 할 수도 있어요. 전전세 어서 들어봤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전전세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전세는 전대차고요. 이건 다른 거예요. 둘 다 을이 제3자에게 이 물건을 쓰게끔 하는 거예요. 누구 소유인데? 갑 소유인데. 갑이 아니라 전세권자가 그 물건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게 임대 또는 전전세인데 요 두 개가 약간 달라요. 나중에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지상권의 경우에는 양도 금지 특약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했어. 그런데 전세권은요, 이거 전체적으로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 위에 것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 제가
전세권을 양도했을 때 반드시 뭐도 양도되는 거랬어요? 하나는 채권. 채권이 양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채권 양도의 경우는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순딩이 을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병이라는 놈이 찾아왔는데 머리가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를 털면서 왼쪽 팔뚝에 피카츄 문신이 딱 그려. 돈을 갚으래 지한테. 그래서 뭐냐, 지가 채권을 샀대. 무서워요? 웃겨요? 웃기죠, 피카츄 문신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이익이 침해될 여지가 있어. 그래서 채권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권 양도를 금지할 수 있어요. 채권 못 팔아먹게. 그럼 보세요. 이걸 못 팔아먹게 하게 되면 뭐도 못 팔아요. 전세권도 못 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과는 달리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조문에서 아예 박아놨어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도록. 됐죠?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 조문 2개 확인. 그 중에 305조는 아까 봤어요. 법정 지상권. 예?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에 뭐가 설정? 전세권이 설정. 그리고 토지만 팔아. 이때 건물 소유자인 설정자가 뭘 취득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해요. 또 하나가 304조. 요거는요. 왼쪽하고 이렇게 달라요.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을이 이 건물에다 전세권을 설정해줘요. 문제는 이 을이 땅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단 건물이라면 철거가 되겠죠. 근데 을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을 갖고 있어요. 자, 요때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을병사의 전세권이 만료돼서 병은 을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죠. 안 돌려주면 병은 경매를 넣어야 되죠. 뭘 경매 넣어요? 건물을. 그렇죠? 땅이 아니라 뭘 경매 넣어요? 건물을. 이걸 경락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 건물 소유권 취득하죠? 뭐도 취득해야 돼요? 이것도 넘겨받아야죠. 이거 못 넘겨받으면 정은 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무단 건물이 돼버리니까 철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304조 1항에서는 타인 토지 위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그게 요런 뜻이에요. 예? 좀 복잡하죠. 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전세권의 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이 나오는데 이 전세권 소멸은 다른 권리보다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순환에 건너뛰고 전세권은 여기까지만. 전세권 효력까지만. 됐죠? 확인해 볼게요. 359페이지 맨 위에 303조 1항과 2항 359페이지 303조 1항 2항 그 밑에 5줄 물권인 것이다. 거기까지. 네 번째 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 학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거 쓸데없는 권리인데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되게 좋아해요. 세계 유일 좋아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이 학자들이 전 세계를 다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만 있는 권리래. 아이 거지 같아. 2번 법적 성질 양가를 본 타물권 동그라미 1번 목적물 동그라미 1, 2 두 개. 그리고
양가로 위에 네 번째 줄 상린관계 적용되고 다섯 번째 줄 물권적 청권 인정되고. 넘기세요.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네? 동그라미 1번. 네, 동그라미 1번. 오른쪽 전세권 취득과 존속기간의 양가로 1. 동그라미 1, 2. 그 굵게 되어 있는 거. 맨 밑에 존속기간 아까 확인했어요. 조문 312조 1, 2, 3항 다음 페이지 4항까지 달달달.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313조 조문 딱 확인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전세권의 효력이라고 1회 양가로에 304조 1항이 있죠. 타인 토지 건물의 전세권 설정. 그 건물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그림이 떠오르면 돼.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그 건물 소유를 위해서 땅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건물의 그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건물이 경락이 됐을 때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 임차권도 취득한다. 라고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양가로에 보면 법정상권 다시 한번 305조 두 개 확인하시고 넘기세요. 이번에 양가로에 보면 사용수익권. 그 사용수익권 두 번째 줄에 전세권자가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지 않으면 설정자는 뭐 할 수 있다? 전세권 소멸을 청구. 쭉 내려가서 양가로 3번 전세금 증감 청구. 그런데 네 번째 줄 전세금 증액 청구 제한하고 있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 시험 보면 이 시험 지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세금은 20분의 1을 초과하거나 1년 내는 재증감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틀렸죠? 증감이 아니죠. 증액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감이라고 슬쩍 바꿔서 낸 적도 있어요. 네? 말장난 같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예요. 증액만 제한하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증감은 20분의 1 초과 이렇게 내는 거예요. 민법은 절대로 말장난 안 하네. 2차 과목처럼. 2차 과목은 말장난이지. 그죠? 2차 과목은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출제하나. 그죠? 숫자 살짝 바꾸거나. 2차 과목 문제 지문법은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 그냥. 징그러워.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 자, 어쨌든 그거 전세금 증감 청구하고 4번에 상린관계 물권적 청구권 적용된다 그랬고 다시 오른쪽 메뉴에 담보물권이니까 경매 청구 우선 변제 인정되고 3번에 양가를 본 306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하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예 못을 박아놨죠? 금지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딱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안 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전세권.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말자 그랬어요. 찍어도 좋으니까 오늘 체크해드린 조문 위주로 쫙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담보물권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고요. 담보는 뜻이 뭐라 그랬죠? 채권의 우선 변제를 확보하는 걸 담보라 그랬어요. 채권자들은 평등하다 그랬어요. 을이 갑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고 열흘 뒤에 병도 갑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변제기는 똑같아. 변제가 됐을 때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을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고 병에게 먼저 갚을 수 있다 그랬어요. 채권자들은 평등한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그랬어요. 그게 원칙이랐어요. 그래서 채권자들 중에는 자기 걸 먼저 변제받으려고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걸 담보라고 해요. 이때 이 담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담보하고 물건을 통한 담보하고, 이 사람을 통한 담보에서 이 사람이 바로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증인. 그래서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는 달리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해지는. 이 물적 담보가 바로 담보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 물적 담보는 채무자가 제공한, 예를 들어서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채무자가 땅을 담보로 제공해, 물건. 그러면 채권자는 이 담보물인 땅에 대해서 물권을 갖고 있다가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 땅을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를 받아버리거나 또는 아예 이 땅의 소유권을 가져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게 돼요.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돈 못 갚으면 을 네가 경매로서 경매대가에서 가져가. 그 위에 거. 밑에 거는 소유권을 네가 아예 가져가.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요 위에 게 전형 담보 물권이라는 거고요. 밑에 게 비전형 담보 물권이라는 거예요. 변칙 담보 물권이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가등기 담보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의 세 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법의 세 개,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제 가등기 담보 등을 한번 봅니다. 이게 담보물권의 뜻이고 유형입니다. 담보제도의 뜻, 담보물권의 유형 두 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담보물권은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채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갑이 제공한 땅에 대해서 을이 만약에 저당권을 갖고 있다. 당연히 이 저당권은 요 놈을 회수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죠. 그리고 요 놈은 다른 채권자와는 달리 저당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됐죠. 이렇게 우선 변제가 확보된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합니다. 이렇게 피담보 채권하고 담보물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거를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이렇게 불러요.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이거를 통유성 이렇게 부릅니다. 통유성.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아까 지역권에서도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었죠. 명칭은 똑같은데 내용은 약간 다르다 그랬어요. 자,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는, 이게 부종성이에요. 단 근저당권은 예외. 나중에 볼 거예요.
원칙이에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두 번째, 수반성은 아까 채권 당사자가 금지하지 않는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채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채권을 팔아가지고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이전되는 성질. 이걸 수반성. 합쳐서 부수성. 불가부성.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갑이 9천만 원을 갚았어요. 을 1,000만 원 남았어요. 자, 자, 이 땅이 만약에 100평이야. 100평에 1억 채권 가지고 저당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9천만 원을 받았죠. 10분의 1 남았죠. 안 줘. 그러면 100평 전부를 경매해야 되는지 10분의 1만 경매해야 되는지 문제가 생겨요.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 채권이 전부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친다. 채권이 일부만 남았다 하더라도 저당권도 그렇게 쪼갤 수는 없다. 불가분성. 마지막으로 물상대위성. 갑수의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그런데 땅이 느닷없이 수용이 됐어. 이때 갑은 보상금 받지요. 이때 저당권자 을 더 이상 땅에는 권리 행사할 수가 없고 보상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거를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물상대위. 요 보상금이 땅 수용되고 받은 거죠. 땅의 가, 치, 변, 형, 물 이렇게 돼요. 가치 변형물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제가 호랑이가 죽어서 남기는 가죽. 네, 그럼. 땅이 수용돼서 남기는 보상금. 건물이 화재가 나서 남기는 보험금. 이런 것들보다 가치 변형물. 그 가치 변형물 위에 대신 자리 잡는 성질. 그래서 물상대위라고 불러요. 토지와 같은 담보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되고 보험금, 보상금 같은 가치 변형물이 남는 경우 저당권자는 그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성질. 그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성 이렇게 불러. 그런데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 요거는 물상대위성이 없어요.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요? 물상대위성이 없단 말이죠. 일단 담보물권의 뜻하고 통일성 내게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치권 보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 유치권은.